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로 무서운 전파력을 꼽을 수 있을 텐데요. 다행히 주춤세로 접어들었지만 최근 한 달 동안 순천과 광양의 확진자 추이를 봐도 그 위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인근에 있는 여수와 고흥은 지역 감염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도권 중심의 코로나19 재확산 여파가 전남 동부권에도 미치기 시작한 지난달 19일. 그날 이후 마지막으로 확진자가 나온 지난 10일까지 순천과 광양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82명 발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수와 고흥이 청정 지역을 유지하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두 지역 모두 최근 한 달 동안 확진자가 방문한 이력은 있지만 지역 감염으로는 한 명도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수시는 시민들의 방역수칙 준수는 물론이고 다행히 확진자가 방문한 시간대가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오셨던 그 시간대들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 시간대가 있잖아요. 이런 시간들을 약간씩 비켰어요. 점심시간에 12시부터 1시경에 왔다 하면은 3시쯤 그런 장소를 또 방문했거나 이런 사례들이 있어가지고 약간씩 좀 비껴간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접촉자가 좀 많이 없었겠네요. 예. 전문가도 비슷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확진자마다 방문 시간, 장소 등의 특성이 전파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짧게 머물고 개방된 공간에서 여러 번 만나지 않았다면 감염의 확률은 굉장히 줄어드는 거거든요. 반면에 이제 순천이나 이런 데는 반대로 움직였을 거예요. 자주 만나고 좀 좁은 공간이었고 환기가 덜 되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조금 안 좋은 환경이 있었지 않았을까. 보건소의 적극적인 대응도 주목할 대목입니다. 확진자 방문 사실이 알려지면 동선 파악과 접촉자 분류 등을 당일에 마치는 걸 목표로 역학조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발생을 대비해서 1조, 2조, 3조 이런 식으로 조편성을 해서 업소가 두 군데다 가면 1조, 2조를 따로따로 내보내고요. 5군데다 가면 5조를 일시에 내보내서 CCTV나 또는 카드 내역 조회를 해가지고 오고 시간대 겹치는 부분들을 빨리빨리 전화를 드립니다. 전남 동부권에서 나타난 두 가지 양상. 확진자의 특성도 확산에 영향을 미치지만 지자체의 노력과 시민들의 철저한 위생수칙 준수가 확산을 막는 가장 큰 비결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추석이 다가오고 있지만 지자체마다 확산을 우려해 고향 방문 등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고향에 홀로 남은 어르신들은 영상통화로 가족들의 얼굴을 보며 아쉬움을 달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완도군 망성리의 한 마을에 살고 있는 박춘자 어르신. 83번째 추석이 다가오고 있지만 이번 명절은 쓸쓸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귀성이나 귀경을 자제하자는 움직임이 일면서 혼자 명절을 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완도군에서 다른 지역에 있는 가족들과 영상통화를 할 수 있게 지원해줘 그나마 얼굴이라도 볼 수 있었습니다. 명절 그렇게 혼자 계셔서 어떻게 외로워서? 아니 애롭고 나만 그러면 하자면은 나 혼자만 기다냐 천지가 기제 전국이 다 그러지. 버티고 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지 뭐. 그러지. 그것은 이해하고 걱정 마라. 걱정 말고 건강하고 어차든지 시킨 대로 하고 조심해라잉. 박 할머니는 이번 추석에 집에서 평소에 좋아하는 트로트 프로그램을 볼 계획입니다. 이제 혼자 맛있는 거 사다 먹고 또 노래 틀어놓고 요새 좋은 노래 많이 나옵디요 가수들. 자식들 아들 얼굴을 본디 좋대. 서울서 여기 얼굴을 이렇게 여기서 막 본 것처럼 본디 얼마나 좋아 부모 마음이. 장원군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공설묘지에서 벌초와 성묘를 합동으로 진행했습니다.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민들과 공원묘지 유족 등을 대상으로 고향 방문과 성묘 자제를 호소하는 서한문도 발송했습니다.
고향 가족 친지들을 만나지 못한 아쉬움이 아마 클 겁니다. 그러지만은 고향에 계신 부모 형제를 먼저 생각하고 또 출향 향후분들의 가족을 생각하신다면은 이번 추석 명절만큼은 고향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면은 서로에게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라남도 지자체 대부분이 안전문자 등을 통해 고향 방문과 성묘 등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벌초 대행 서비스 이용과 함께 추석 선물로 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을 구매해 침체된 상권 활성화에 기여해 줄 것을 독려했습니다. 김영록 도지사는 추석 연휴 전국적인 대이동이 코로나19 재확산의 고비가 될 수 있다며 건강한 추석 보내기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벌초도 해야 하고 가족 친지들도 보고 싶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만에 하나 직접 뵈었다가 연로하신 부모님의 감염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수도권에 사는 자녀를 만났다가 부모가 감염된 사례도 실제 있었습니다. 그것만은 막아야 합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이지만 예기치 못한 감염병으로 어느 때보다 쓸쓸하게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 코로나19가 지역 경제는 물론 우리의 일상생활까지 바꾸면서 감염병 극복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장흥군이 낡고 오래된 청사를 새롭게 짓기로 했는데요. 장흥군 의회가 또다시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번이 벌써 세 번째인데요. 지역사회에서는 명분 없는 정치 싸움이라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흥군이 두 차례 군의회가 거부한 청사 신축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다시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저희는 지금 의회하고 자주 방문하면서 의장님, 의원님들하고 다 같이 소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찌 되든 의회가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좀 늦어질 것 같은데요. 더욱더 앞으로 좀 노력을 해가지고 같이 한 꿈으로 가는 우리 장흥군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의회가 자료 보충이 빈약하고 행정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며 또다시 부결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의원님들이 하시니까 할 수 없지 않습니까요. 저도 기가 막혀 죽겠습니다. 1977년 지어진 장흥군 청사는 현재 43년이 지나 낡고 불안전합니다. 여러 번의 증축과 리모델링 공사로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해 정밀안전 진단 결과 D등급 판정까지 받았습니다. 안전등급 D는 건축물 사용을 제한하거나 긴급 보수 보강이 요구되는 상태입니다. 안전성뿐만 아니라 내진 설계도 되지 않았고 청사 내 엘리베이터가 없어 공무원은 물론 민원인들도 불편이 큽니다. 이 같은 이유로 새롭게 군청사를 짓기로 하고 청사 건립기금 설치 운영 조례에 따라 2017년부터 기금을 조성해 현재 300여억 원도 확보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장흥군의 행정복지위원회가 군청사 신축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3번에 걸쳐 제동을 건 것. 그렇다고 마땅한 대책도 없습니다. 내진 설계가 되지 않은 군청사 건물에 대한 대비책도 없고 반대에 대한 명분도 없는 상황. 지진에 대한 대책은 지금 우리 업체 그건 좀 넘어오셔서 의원님들 이번에는 승인시켜줄 줄 알았더니 왜 이렇게 부결합니까? 성질로 내본다든지 아니면 만나서 얘기를 해본다든지. 신청사 건립에는 동의하면서 예산 확보를 거부하고 있는 의회. 여러 차례 부결에도 똑같은 계획안을 내고 있는 집행부. 무소속 군수와 민주당 일색인 군의회 간 정치적 대립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의 백년대계인 신청사 건립은 협치가 없는 장흥에서는 아직은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최근 고흥군이 광주 군공항 이전지의 새로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는 일부 언론사 보도 이후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16일 성명서를 내고 검토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고 국방부는 아직 초기 검증 단계라며 후보지 유력 주장에 대해 일축했습니다.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지 후보로 거론됐다는 말에 고흥군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다며 성명서를 내고 검토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네, 우리 군은 후보지 신청을 한 적도 없고 국방부와 사전 협의도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네, 소음 피해와 우리적 발전을 저해하고 국민의 삶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칠 광주 군공항 공이전 검토에 대해서 우리 6만 5천 군민들은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고흥군은 대상지로 거론된 고흥만 간척지에서 군민들이 농사를 짓는 규모만 약 1,700만 헥타르라며 삶의 터전을 빼앗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드론 특화 지식산업센터 등 미래 산업의 핵심 지역인 만큼 절대 불가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고흥이 거론된 건 올해 시행한 군사작전 적합성 평가에서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이 답보 상태에 놓이자 국방부 군공항 이전 사업단은 공군 차원에서 2년 전 용역으로 추려졌던 후보지 12곳 가운데 해남, 무안, 신안을 제외한 9곳을 검증해봤고 장애 요인이 그나마 적은 지역으로 고흥이 유리하게 나왔다는 겁니다. 국방부 군공항 이전 사업단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고흥이 후보지로 확정된 게 아니라며 검증 초기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또 앞으로 검증 단계가 더 남았고 최종 적합 판정이 나오면 그때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는 게 수순이라며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덧붙였습니다. 군공항 이전을 위해서는 예비 이전 후보지를 몇 곳 선정하고 그중 협의를 거쳐 이전 후보지를 선정한 다음 지원 계획을 수립해 주민 찬반 투표와 유치 신청을 통해 최종 부지로 선정되는데 국방부의 주장은 현재 광주 군공항 이전은 첫 단계에도 다다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고흥군은 국방부가 한 발 빼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 같다며 앞으로 결사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국방부에서 여전히 광주 군공항 공군 이전 검토를 즉각 철회하지 않는다면 우리 지역 모든 기관 사회단체를 비롯해서 전 국민과 그리고 전국에 계신 70만 향후가 총궐개하고 단계별 대응 계획을 수립해서 결사적으로 총력 제재해 나갈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땅끝 해남 식품 특화단지가 100% 분양에 성공했습니다. 친환경 농수축산물 가공을 주종으로 한 것이 주요했는데요. 해남군이 식품 특화단지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농수산물 소비와 소득 증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남군 마산면 일대에 들어선 땅끝 해남 식품 특화단지. 친환경 농수축산물 가공을 주종으로 하는 특색 있는 성격과 이에 맞춘 기반 조성, 입주기업 맞춤형 지원 시책 등으로 지난해 초 100% 분양이 완료됐습니다. 하지만 최근까지 관련 기업 입주 문의가 이어지면서 식품 특화단지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100% 분양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투자 의향, 입주 의향을 표시하는 사업자들이 많아서 제2단지를 조성해야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식품 특화단지 제2지구는 마산면 상등리와 용전리 일원 22만 9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제1지구 바로 옆에 조성됩니다. 이곳에는 산업시설을 비롯해 주차장과 도로, 공원과 녹지 등 각종 지원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부지가 바로 식품 특화단지 2단지가 들어설 곳입니다. 해남군은 오는 2023년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군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되며 총 사업비는 243억 원이 투입됩니다. 주요 유치 대상 업종은 청정 농수산물 가공 기능성 식품과 기능성 식품 보조제 등 식료품 제조업을 위한 특화단지로 조성할 방침입니다. 우리 해남군에는 주로 농수축산물을 원재료로 하지 않습니까? 그 원재료를 중심으로 하는 식료품 제조업을 이렇게 입주를 하다 보니까 앞으로 해남군의 농수산물 소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라남도 내 대부분 농공단지가 50% 미만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친환경 농수축산물 가공을 주종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땅끝 해남 식품 특화단지. 2지구 조성을 통해 지역 농수산물 소비와 소비 증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연결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영암군이 운영하고 있는 농공단지가 3년 만에 모두 분양됐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7개 업체에서 해마다 1억 원이 넘는 세금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10개가 늘어나면 더 많은 세금과 함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영암의 한 식품 제조 공장입니다. 전남에서 생산된 해조류를 이용해 국수 등 식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영암 특화 농공단지로 이사해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 대부분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이 많지만 온라인과 홈쇼핑 등을 이용해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들 힘들기는 하지만은 저희 같은 회사는 온라인이나 지금 거의 홈쇼핑 쪽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집에 이제 외출 못 하시는 분들, 집에 계시면서 건강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 해초류 종류를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영암 특화 농공단지가 3년 만에 분양률 100%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11만 6,311제곱미터 규모의 부지에 16개 업체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최근까지 7개 업체가 공장을 가동하고 있으며 나머지 업체는 공장 건립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운영되고 있는 업체에서 들어오는 세금은 1억 원 수준. 영암군은 모든 공장이 활성화되면 경제적 효과와 함께 600여 명이 넘는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업들, 식품을 기반으로 하는 제조 산업들을 기업체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지금까지 기울여 왔습니다. 3년여 만에 16개 업체가 입주하게 되는 100% 분양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식품 제조 가공 산업들이 육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과 특화 농공단지의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고요. 군서와 신북 등 영암에 있는 농공단지 3곳이 모두 분양을 끝내고 본격적인 운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화 농공단지의 나머지 10개 공장의 운영이 시작되면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전라남도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경영자금을 지원합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에 대해 재해대책 경영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농축산 경영자금의 경우 이자를 감면하고 상환을 연기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지역 피해 농가 3,031곳을 대상으로 재해대책 경영자금 274억 원을 융자 지원할 방침입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이며 해당 농업인은 재해대책 경영자금 융자 신청서를 읍면동에서 확인받은 뒤 지역 농협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대한적십자사 광주 전남지사가 호우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위한 9억 원 상당의 지원 금품을 전라남도에 기탁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집중호우로 사망자가 발생한 지역 11세대에 각각 300만 원의 위로금을, 주택 피해를 입은 2,493세대에는 온누리 상품권 30만 원 등 방식으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지난 7월 코로나19 긴급 구호 물품을 강진의료원에 전달했으며 8월에는 폭우 피해 이재민을 위해 급식 차량을 지원했습니다. 전라남도가 2020년 어선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라남도는 초단파 무선전화와 자동 소화 시스템, 구명조끼와 선박 자동 입출항 단말기 등을 소형 어선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비 지원은 목포시 등 12개 시군 해양수산 담당 부서에서 진행되며 구입 비용의 6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어업인은 40%만 부담하면 설치 가능합니다. 최근까지 전남에 등록된 어선 27,296척 가운데 10톤 미만 소형 어선은 26,437척으로 97% 수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